요즘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공천특별기구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친박과 비박이 공천 룰을 놓고 갈등을 하던 중에 이 위원장이 임명된 거니까 어떻게 공천 룰을 최종 정리할까 궁금해지는데요. 새누리당 공천특별기구위원장으로 임명된 황진아 사무총장 지금부터 직접 연결해보죠. 황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진아입니다. 예, 네. 공천 놓고 이미 한참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터라 어깨가 좀 무거우시죠? 예, 책임이 무거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최선화를 만들어서 기대에 부응할 수가 있을지 걱정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총선의 공천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랄까요? 기본 원칙이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공평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택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공평무사하고 존경받을 수 있고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후보를 뽑되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란 네네. 말씀이세요. 근데 공천기구는 출범을 했습니다만 뭔가 논란이 완벽하게 정리된 느낌은 아닙니다. 우선 결선 투표제라는 거를 도입하기로 하셨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1차 경선을 치른 다음에 1, 2위를 차지한 후보들끼리 다시 한번 1대1 경선을 치르는 이런 방식. 이게 맞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택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1위하고 2위가 이제 나와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이제 결선 투표를 하자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현역하고 신인들 간의 그런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자꾸 이제 주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현역에게는 좀 불리하고 도전자에게는 유리하게 됩니다.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나오냐면 이거 청와대 출신 인사들, 청와대 출신 신인들한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아니냐. 새로 도전하는 친박들을 위한 제도 아니냐. 이런 오해가 나오더라고요. 글쎄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공평무사한 방법을 택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것은 병폐 또 아니면 걱정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특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예를 든다면은 결선 투표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결선 투표하는 비율은 상당히 오차법인에 있는 사람들로서 한번 한다든가. 제한하는 또 아니면은 서로 이제 이합 집산이 안 되도록 그런 결선 투표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땡겨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결선 투표가 등장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원칙에는 지금까지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번에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을까? 비박계 측에서는 민주주의 기본은 원맨 원보트, 즉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건데 지금 이 방식은 궤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역과 새로 진입하는 신인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선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신인들의 어떤 진출을 좀 쉽게 하자. 말하자면 물갈이 좀 쉽게 해보자라는 의미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 결국 도입. 두 번째 논란의 지점은 경선 치를 때 일반 국민 참여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당원 당규에는 당원대 국민 비율 50대 50 반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국민 비율을 최대한 70%까지는 올려야 된다.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하려다가 그걸 지금 양보한 건데 50대 50은 안 된다. 70%까지는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당대표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표께서는 분명히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신이 일반 국민들에게 비중을 높이 두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 당원 당규의 비중을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그 역시 당대표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백업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글쎄 제가 지금 특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을 자꾸 제시하다 보면 뭐 사무총장이기도 하시니까요. 과도한 해석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논의해보겠다. 그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뭐 논의가 좀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위가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예. 지역적으로 편차를 자꾸 둔다고 하면은 그것도 논란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를 두냐 하는 것도 그거는 굉장히 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지만 그러니까요. 최대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최대한 당원 당규를 존중한다라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 논란이 심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럼 당원 당규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특위가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최대한의 논의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뭐니 해도 전략공천 부분입니다. 전략공천. 위원장님, 전략공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략공천이라는 건 제 당에서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죠. 근데 전략공천이라는 걸 통해서 예. 진짜 정치적 소수 약자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특별히 경쟁력이 없는 쪽에서는 그런 곳은 그런 지역을 선포해 놓고 나서 예. 그런 우선 추천 지역으로 해서 공천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거하고 전략공천의 뜻은 좀 틀립니다. 우선 추천제, 즉 여성, 장애인 같은 소수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 또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 한해서만 이제 우선 추천한다는 고제도는 있지만 전략공천이란 말은 우린 없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친박계에서는 우선 추천 지역 안에 뭐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진 않더라도 어떤 좀 핵심이 될 만한 지역, 전체 그 선거판의 분위기를 만들 만한 지역은 일종의 전략 공천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나오거든요. 이름은 뭐 우선 추천제로 하더라도 어떻게 보세요? 자꾸 예외적인 조항을 만드는 거를 구상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예. 그거는 처음부터 논의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 원칙으로 최대한의 의견 수렴을 하면서 공평무상한 투명하고 그다음에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하겠다는데 기본을 둬야지 자꾸 예외적인 케이스를 너무 깊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논란이 많아지고 결론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 원칙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김태호 최고위원을 비롯한 이 친박계에서는 이거 전략 공천 안 하면 우리만의 잔치, 뭐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 뿐이다.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김무성 대표는 그 말씀 들으시더니 엊그제 비공개 만찬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략 공천하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신 마당이어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표께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이긴 하지만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당에서는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조하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략공천 하자 말자 이거 가지고서 논란하다 보면은 기초부터가 다 무너지는 거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 예. 그 말씀은 전략 공천은 없다라는 건 지금 기본 원칙이다. 거기에 자꾸 예외를 두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나 우리 당원들과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흐트리는 자꾸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은 논의가 시작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게 뭐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추가로 얘기하더라도 처음서부터 자꾸 예외 조항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논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전략 공천 안 하면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런 예외 조항으로 흐트리지 말아라 논의를 이런 말씀 지금 분명히 하셨어요. 황진하 새누리당 공천기구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내에서는 중진들 수도권으로 가라, 험지 출마하라 이런 주장들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거는 뭐 말씀한 분이 우리가 그 총선 승리를 해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충정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진들이 수도권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중진들은 수도권으로 가라든지 취약 지역으로 가라 하는 얘기는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지명도가 높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분들은 예.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총선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 그런가 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의 관료 출신들, 뭐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정무수석 출신, 수석 출신, 뭐 이런 분들도 TK나 서울 강남 같은 이런 편한 곳 말고 험지 출마해서 승부 벌여야 이 전체 분위기 좋아진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뭐 총선 때 자기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총선에 뛰어들어야지. 예. 그저 손쉽게 당선될 수 있는 것만 생각해 버린다고 하면은 예. 그거는 제가 그렇게 권장하거나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시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하게 그래서 잡음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공천 과정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 공천특별기구 위원장 황진아 위원장 만났습니다.